거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 심정인데 그것이 경쟁 속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면 행복하냐는 거죠. 아까 전에 부교접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질문 던져주신 부분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한 아이,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 하나님 신앙 안에서의 어떤 존중이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좀 쫙 사회와 종교와 교육과 이 전반에 뿌려진 그 북유럽식 교육에 대한 이야기, 좀 그 모델로 삼으시면서 좀 보시게 된 인사이트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립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부터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다는 거. 근데 이제 그래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못하는 건 배운 일이 있고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접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예.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지 생활만이 아니라 공부, 진로 이런 것도 다 스스로 자립적인 사람들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덜 건드려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핀란드인가요? 덴마크인가요? 더 못 따라가는 애들을 위해서 더 집중해요. 국가교육 체계가. 그러니까 스스로 놔둬도 공부할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도와주는 거. 우리나라랑 반대네요. 반대죠. 우리는 잘하는 애들만 계속 초특급반에 그렇죠. 시설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머지 애들은 그냥 놔두죠.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부모님들은 선생님한테. 더더욱 학원에 열심히 네. 보내고 학교에서도 이제 이 이력을 만들 수 있는 애들에게 집중을 하죠. 오히려 이제 중간 단계 애들이 오히려 더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나서서 그 일을 메꿔야 되는 한국 현실인 거죠. 결과적으로 국가가 손실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들을 써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에서는 얘네를 오히려 더 열심히 케어해서 올려주는. 네. 못하면 도와줄게. 근데 도와줬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너의 책임이야. 이게 이제 학습에도 있고요. 이런 게 자립심을 기르는 거고요.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네가 찾아가는 주체야. 그리고 우리는 서포팅 해줄게. 이게 훨씬 더 커요. 진로에 있어서. 근데 한국은 직업 진로죠. 직업 진로에 있어서도 부모가 결정하는 율이 높죠. 멱살 잡고 끌고 가죠. 아이들이 근데 그런 이제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진로에서도 직업 진로랄지 뭐 진학 진로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청소년기에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안 주잖아요.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학원 숙제를 하고, 학교에서는 요즘에 숙제를 거의 내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학원 중심적으로 지금 학습이 돌아가요. 한국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한테 너 지금 무슨 꿈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수학 문제 계속 풀고 있었는데 무슨 꿈을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없죠. 토요일도 학원 가고 방학 때 또 특별 프로그램 가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전후로 해서 한 달씩 계속 집중 있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없으면서 계속 학교만 다녔는데 아이들이 언제 자기 실험을 하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과정이 다 생략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들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그걸 찾아내는 과정에서도 터치해주고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에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될지 안내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진로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립해서 가되 사회가 같이 서포팅 해주고 도와주는 방식. 제가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부모들이
그 교육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거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럼 내가 북유럽 교육 전문가를 어떻게 만나지? 어디 가서 내가 그걸 배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돈부터 모아야 되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항상.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국에 정말 명문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 근데 내가 그 명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부모로서 좀 가이드해주고 싶어.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으실 건가요? 안 찾으실 건가요? 찾겠죠. 찾겠죠. 근데 요즘은 또 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네. 그 관련 정보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은 대중들이 아는 것 말고 정말 더 큰 비법이 또 있으면 또 찾겠죠. 어떻게든. 그런 열정이 부모에게 있죠. 요즘에 뭐 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의대반이 예. 개설이 된다는 얘기를. 그러면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육이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은 방법을 그 정도 열정으로 안 찾는 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저는 열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 진짜가 아니구나. 머릿속에 그냥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지, 가슴으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명문대학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열정을 갖고 찾아요. 수소문 다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온갖 방법들을 찾아요. 그렇게 찾으면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북유럽에 이제 기독교 학교들을 탐방하는 연수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진짜 가시면 너무 좋겠다. 우리 아이의 인생이 걸려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예전에 이제 300만 원 들었고 지금 한 400 좀 넘는데, 400 들여서 우리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배우는 거 해볼 만하지 않나?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크리스찬 마인드가 없나? 저는 그게 사실은 좀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북유럽 교육 탐방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신청하면. 제가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우리 학교 밴드에. 다음에 모실 마병식 선생님 통해서 네. 딱 그게 모집이 되고 가는 거죠? 겠죠. 근데 그만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들어가지고. 다음을 이어받으실 분이 필요하군요. 가면 좀 힘들어요. 배낭여행 같기는 해서. 조금 뭐 기차 타고 야간 초기 때는 막 다니기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네. 저는 세 차례 다녀오면서 이건 부모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 이수다에서도 한번 모집을 해보시죠. 이거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이게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이야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어간에 독일의 교장선생님 모셨을 때도 연수로 모셨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그 교수님 모셨을 때도 모셨었고, 북미의 이제 교육관계자로 오셨을 때도 연수 모셨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덴마크에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오세요.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학교는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무려 9분이 한꺼번에 다 오십니다. 그 저녁에 연수를 할 건데 그 중에 한 분만 하실지 뭐 좀 9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부모님들에게 접촉점을 주고 싶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도 교장 선생님 말씀 통해서도 배울 수 있나요? 제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그 북유럽의 기독교 교육관을 한국에 들여오기엔 한국 사회의 특징이 있고, 그렇죠. 그걸 100%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 많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한국형으로 바꿔서 지금 들여오시는 건지. 그렇죠. 네. 그 15년 동안 이제 교육에 있어서 그 북유럽의 방향들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how to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끊임없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근데 사회적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교육은 한 사회에 살아갈 아이들을 기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모르면
그 교육 시스템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은 교육에 있어서 모두가 동의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럼 한국 사회 전체가 경쟁이에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개 직업군에 모두가 들어가고 싶고 쏠리면서. 하는. 근데 그것이 교육의 직업에 대한 관점 아니면 경제적인 그 수입에 대한 관점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자본주의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상황이 얽혀 있어서 하나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육은 단순히 그냥 교육 방법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유고 한국에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잡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 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결국 이 어떻게 애들을 교육시켜야 지금 여기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고민을 부모들과 어른들이 하고 그러면 사회를 보니 여긴 경쟁이구나. 여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밟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야지. 결국 사회의 그 방향성이 교육에 녹아져 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 정책만 바뀌어서는 사회가 바뀌기는 어렵다. 그렇죠. 갑자기 정리가 확 돼버리네요. 그러면은 그 사회 구조 속에 그리고 그 교육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신가요? 헬조선이라고 다들 하는데. 공부하면서 12년 동안 지긋지긋했다는 기억밖에 안 났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 사회에 이 바뀌지 않는 이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금 밀어넣고 싶은 건데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 심정인데 그것이 경쟁 속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면 행복하냐는 거죠. 근데 다른 방법을 몰라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집어넣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현실 아닐까. 부모들이 이 사회 속에서 모두가 다 이런 구조를 좀 바꿔보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 아닐까 싶어요. 이게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이 속에서 우리 아이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는 이 일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고 있어. 근데 나도 고통스럽고 옆에 있는 부모도 고통스럽고 애들도 울고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행복을 위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그렇죠. 사실은 불행이잖아요. 다 인정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조금만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래서 유럽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자기가 나는 이 삶을 살아가며 이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여기에 의미가 있어. 삶의 의미가 있어. 나는 자부심이 있어. 이런 사회 구조거든요. 우리는 몇 개의 직업이 아니면 다 루저인가요? 형편없고 자신 없어 하고 그런 제가 유럽에서 있었던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백화점에 갔을 때 직원한테 혼났다. 네. 한국처럼 가갖고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너 조용히 해. 나 지금 이 고객한테 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상품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니 왜 순서 안 지키고 자꾸 나를 불러 기다려 이렇게 혼난대요. 우리나라의 고객 갑질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사회래요. 단적으로. 그러면 한국 사회도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사실은 교육도 바뀌는 거잖아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15년 이상의 이 대한교육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지만 저희가 교사랑 부모님이랑 다 모이면 200명 되거든요. 200명의 이 공동체 속에는 그 의식을 그래도 조금은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불안은 하지 마. 그렇지.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답고 우리 아이 다음으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걸 나는 응원할 거야. 그것만 찾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교육이 이 안에 일어나고 있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의식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문화.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는 바뀌기 어렵지만 이 안에서의 가능성은 봤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안에서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나면 분명히 자기가 행복한 삶의 길들을 찾아낼 거야.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